한국이 반도체로 세계 1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20년간 반도체를 분석해온 일본 도쿄의 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과대평가라며 코웃음 쳤는데요. 그런데 최근 노무라 증권 보고서를 받아든 그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릴 정도였다는데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완전한 정복이잖아. 일본과 대만이 손잡고도 막을 수 없는 한국의 그것. 심지어 전 세계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들까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한국이 무엇으로 세계를 무릎 꿇렸을까요? 도쿄 마루노우치 빌딩 47층 창문에 노을빛이 번졌어요. 황금빛과 주황빛이 섞여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 손에 든 노무라 증권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84만 원.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였죠. 컴퓨터 화면의 차트가 규칙적으로 깜빡거렸고 에어컨은 낮은 웅웅거림을 계속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종이가 하얗게 빛났어요. 저는 자일의 송브리지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분석한 지 20회가 됐죠. 그런데 이런 전망은 처음이었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몸을 뒤로 기댄 순간 가죽 시트가 차갑게 등을 감쌌어요. 대만 TSMC를 추월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퇴근했죠. 벽시계의 초침만이 똑똑똑 소리를 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쿄타워 너머 저 멀리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어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더니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빌딩의 미세한 진동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죠. 한국이 정말 모든 걸 삼켜버릴까요? 질문이 석양빛처럼 공중에 머물렀어요. 책상 의 커피잔에서 김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쓴 향기만 코끝에 남아있었죠. 보고서를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사각사각 울렸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95%라는 글자가 노란색으로 빛났죠. 숫자 아래 제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소리를 냈어요. 창가로 다가갈수록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20년 전이었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가벼운 미소로 바라봤던 때가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넥타이가 느슨해져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였죠. 손목 시계가 7시 23분을 가리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보고서 페이지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펄럭이는 종이 소리가 날개짓처럼 들렸죠. 그래프 속 선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제 일본인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나카 부장의 깊어진 주름살, 사토 과장의 불안한 눈빛, 야마다 주임의 떨리는 손가락들. 그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었죠. 노무라 보고서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표지에 컨피덴셜 도장이 붉게 빛났습니다. 종이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에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셔츠 아래로 맥박이 느껴졌죠. 우리가 수십 년간 알고 있던 기술 질서의 완전한 역전이었어요. 멀리서 구급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도쿄의 밤은 언제나 바빴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자 가죽이 끽 소리를 냈어요. 노트북 화면의 엑셀 시트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커서가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메아리 쳤죠. 새로운 차트가 열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장 곡선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일본 기업들에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창밖에 네온사인들이 깜빡거렸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도시의 맥박처럼 빛들이 춤췄죠. 그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 힘들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패권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문장이었죠. 펜을 그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검은 선을 그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도쿄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빌딩 3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후지산이 희미하게 보였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모니터 화면이 파란 빛으로 얼굴을 비쳤어요. HBM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죠. 막대 그래프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73%, 삼성 18%, 마이크론 9%. 손가락이 떨렸어요. 커피 머신이 윙윙거리며 작동했죠. 진한 아라비카 향이 콧구멍을 자극했지만 그 익숙한 향조차 충격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머그잔의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99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수치가 빨간색으로 깜박였어요. 마우스 휠을 돌릴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첫 전철이 지나갔어요. 덜컹거리는 진동이 건물을 타고 올라왔죠. 수천 명의 셀러리맨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일본의 기술 주도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노무라진 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PDF 파일이 로딩되는 동안 화면이 하얗게 깜박였죠. TSMC 파운드리 점유율 78.4%. 손톱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탁, 탁, 탁. 하지만 얼마나 갈까요? 프린터가 웅웅거리며 차트를 뱉어냈습니다. 따끈한 종이 냄새가 커피향과 섞였죠.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페이지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메모리 시장을 삼켰습니다. 파운드리도 넘보고 있었죠. 이제 HBM까지.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몸을 뒤로 젖히자 가죽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찾아봤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마우스 클릭 소리가 메아리 쳤죠. 찰칵찰칵. 하지만 나온 건 방어적인 자세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모니터에 반사됐어요. 눈이 부셨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부르르. 상사의 메시지였죠. 보고서 진행 상황은 답장을 미뤘어요.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췄어요.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 42%, 시스템 반도체 투자 규모 연간 50조 원. 이건 정복이잖아요. 속삭이듯 말했지만 빈 사무실에선 메아리가 됐죠. 엘리베이터가 딩동 소리를 냈어요. 누군가 출근했나 봅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3E 양산 소식이 떴어요. 엔비디아 독점 공급. 한숨이 나왔어요. 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에어컨이 카진 건가요? 아니었어요. 그냥 소름이었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했죠. 그럼 한국이 전 세계의 쌀독을 쥐고 있는 셈이었어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죠.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5년 HBM 시장 규모 300억 달러 예상. 300억 달러요? 300억.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띡띡띡. 4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중 9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갈 거라고요. 창밖에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한때 일본 경제성장의 상징이었죠. 이제는 그저 관건지일 뿐이었어요. 증거는 늘 가까이에 있었어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다음 파일을 클릭했어요.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오사카 파나소닉 본사 회의실의 공기가 떨렸어요. TSMC 구마모토 공장 확장 제안서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죠.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열기가 제 얼굴을 불편하게 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숫자들은 더 뜨거웠어요. 그래프의 빨간 선이
계속 아래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탁탁탁. 누군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전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회의실이 너무 조용해졌기 때문이었겠죠. 20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요. 20년 전에는 백발의 부사장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죠. 20년 전 일본과 대만이 손을 잡았을 때 모두가 환호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손은 서로를 놓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대표가 일어섰어요. 그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차트들이 그를 압도했으니까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87%, 시스템 반도체 성장률 연 45%. 숫자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에어컨이 윙윙 거렸지만 방 안의 열기를 식힐 수 없었습니다. 긴장의 냄새가 났어요. 그 특유의 시큼하면서도 무거운 냄새 말이에요. 일본 대만 동맹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요. 말이 끝나자 침묵이 다시 찾아왔죠. 프로젝터의 팬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슈. 마치 거대한 기계가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어요. 재무 담당 이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우리의 5배입니다. 5배. 그 숫자가 방안을 맴돌았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의 눈가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에어컨 바람이 서류들을 펄럭이게 했지만 아무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쿠마모토 공장은 이미 PSMG 측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 장비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유리창에 오후 햇살이 비쳤어요. 하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죠. 한때 무적처럼 보였던 협력 관계가 이제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요. 부사장이 일어섰어요.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우리가 놓친 건 뭘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속도였어요.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거였죠. 현각에서 또 전철이 지나갔습니다. 덜컹 덜컹. 그 진동이 회의실까지 전해졌어요. 테이블 위에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다음 분기 전망은 발표자가 다시 말을 이었지만 이미 모두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오사카 항구에는 한국 선박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상비를 가득 싣고 말이죠.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 대만의 제조 능력. 한때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모든 걸 하나로 만들어버렸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어서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처럼요.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톡톡톡.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 같았죠. 시간은 계속 흘렀고 한국은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붉은색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밀라노의 페라리 본사 건물이 이탈리아의 따스한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죠. 유리문이 열리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복도를 걸으니 카펫도 붉었어요. 페라리 자동차와 똑같은 색, 피처럼 진한 붉은색이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카펫이 소리 없이 발을 받아줬습니다. 멀리서 엔진 테스트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왔어요. 웅웅 하는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죠. 벽면에 걸린 역대 페라리 모델들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47년부터 이어온 역사가 한눈에 들어왔죠. 기술 담당 임원이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에스프레소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가 서류철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이 SK온 배터리 계약서입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크게 울렸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가 몸을 감싸며 특유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계약서를 펼치자 숫자들이 춤을 추듯 눈앞에 나타났죠. 람보르기니는 이미 삼성 SDI를 선택했습니다. 임원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 람보르기니의 전기 스포츠카 설계도가 떠올랐죠. 배터리팩 위치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포르쉐는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독점 계약을 맺었죠. 타이칸 시리즈 전체에 적용됩니다.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계약서의 비싼 종이 질감을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이가 두껍고 매끄러웠죠. 마치 실크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황금빛 이탈리아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도밭이 끝없이 이어졌죠. 오후의 햇살이 테스트 트랙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빨간 페라리 한 대가 트랙을 질주하며 타이어 마찰음을 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면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임원의 눈빛이 반짝였죠. 계속 말씀해주세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죠.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사람처럼 걷고 일하는 로봇이 거리에 가득한 모습을요. 공장에서, 병원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로봇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요. 중국의 LFP 배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요. 로봇이 하루 종일 움직이려면 이 정도 패키지로는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중량도 커지고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배터리를 거기에 맞추려면 셀 자체가 더 조밀해야 하고 발열 관리까지 완벽해야 하죠. NCM 배터리가 필수죠. 한국 것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로봇 한 대당 전기차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로봇의 수는 자동차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공장 하나에만 수백 대, 도시 하나에 수만 대가 필요하겠죠. 갈새 전기차 시장에 50배 규모가 될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딱딱딱. 임원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2조 시장. 그가 숨을 들이켰어요. 에스프레소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그락. 프리미엄 성능을 위해선 한국 배터리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벤츠도 BMW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4시 30분. 그 순간 깨달았어요. 품질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럭셔리 브랜드들의 인정이야말로 진짜 증거였다는 것을.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보시겠습니까? 두꺼운 보고서가 탁자에 놓였어요. 쿵. NCM 배터리의 열 안정성 그래프가 보였죠. 섭씨 200도에서도 안정적인 곡선을 그렸습니다. LFP는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하지 못했고 다른 대안은 너무 위험했어요. 세계 1위는 더 이상 예상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미래였죠.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들렸죠.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다던데요. 네, 헝가리와 폴란드예요.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죠. 한국은 단순히 앞서가는 게 아니었어요. 에너지 저장의 미래 자체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붉은색 카펫 위를 다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붉은색처럼 강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복도 끝 창문으로 노을이 비쳤어요. 하늘도 붉게 물들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봇 시대가 오면 정말 배터리 수요가 50배로 늘어날까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휘잉. 마치 미래가 속삭이는 것 같았죠. 페라리의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요. 새벽 안개가 여의도를 감쌌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쳤죠. 윙, 윙.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은 99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수치죠. 2027년에는 128조 원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 리서치 센터의 분석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숫자를 읊었어요. 모니터 6대가 동시에 깜박였죠. 파란 그래프, 빨간 선, 초록 막대들이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TSMC의 수익 예측 그래프가 화면 왼쪽에 떴어요. 한국 기업들의 예상 수치는 오른쪽에. 그 차이는 틈이 아니라 협곡이었죠.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의 강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죠.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빛이 부서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로봇 시장이 전기차의 50배라고요? 제 질문에 분석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명은 필요 없었죠. 그들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에어컨 바람에 서류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미래의 속삭임 같았어요.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죠. 신선한 전자기기 냄새와 새 가구의 향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플라스틱과 가죽, 그리고 희미한 커피 향이 섞였어요. AI용 HBM, 로봇용 NCM 배터리, 그리고 모든 기기에 들어갈 D램과 NAND, 이 네 가지 모두 우리가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석 분석가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죠. 각 분야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어요. 기술 주권 그 자체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부르르 부르르 도쿄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죠. 동료들의 걱정 섞인 문의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대조가 극명했어요. 저쪽은 불안, 여기는 확신. 젊은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죠. 화면에 스와이프하자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예측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일본과 대만이 잠 못 들 이유가 충분하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곧 동의였으니까요. 창밖으로 63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구름이 건물 중간을 스쳐 지나갔죠. 마치 미래가 현재를 감싸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끝없이 펼쳐졌죠. 강남, 용산, 마포, 크레인들이 여기저기 솟아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성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체, 아니 그 너머에 기술 지형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국이 모든 걸 삼킬 거예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추측이 아니었어요. 수학적 확실성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여의도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죠.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미래를 진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소리는 늘 먼저 말해줬어요. 지금도 그랬죠. 도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다음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판교? 구미? 아니면 더 먼 곳. 도쿄의 밤은 전자회로처럼 빛났어요. 사무실 창문에 손바닥을 댄 채 저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차가운 유리창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창문 너머로 네온사인들이 깜빡거렸고 신호등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희미한 진동이 창문을 타고 올라왔어요. 책상 위엔 노무라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한국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속삭임 같은 소리였죠. 사무실의 재활용 공기 속에서 식은 커피의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도착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웅성거림이 뒤섞였어요. 2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누가 이런 역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일본이 기술의 황제였던 시절이 있었죠. 소니의 워크맨, 도시바의 노트북, 파나소닉의 플라즈마 TV가 세계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왕관들은 모두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이래, 방금 새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다가올 로봇 시대.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도시의 불빛과 겹쳐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가, 긴장으로 굳은 턱선. 손가락에 차가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리듬이 있었죠.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요.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그래프와 숫자들이 춤을 추듯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출액, 시장 점유율, 특허 출원수.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의 완전한 지배. 도시의 불빛들이 맥박처럼 뛰는 것 같았어요. 가닥의 깜빡임이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죠. 구시대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세는 것처럼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창문 가까이 다가갔죠. 유리에 입김이 서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래쪽 거리에선 택시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어요. 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세계 경제의 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요? 완전한 시장 지배.
창문에 비친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시장 선도가 아니었어요. 산업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였죠. 일본의 전자제품, 대만의 칩, 중국의 규모,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만 남게 될 거예요. 익숙한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 기술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지나간 시대의 기념비처럼 보였죠. 긴자의 화려한 네온 사인도, 시부야의 거대한 스크린도, 로폰기의 높은 타워도 모두가 과거의 영광을 외치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죠. 내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나요? 한국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순간에 목격할 준비가요? 사무실을 나서며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창밖의 도시는 계속 빛나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